사회에서 29번 같이 봐요. 기준 몇 년이 건강한 편등인가? 방정식 수학에 방정식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잠깐 응용을 해서 연환산 먼저 1년에 몇 퍼센트 올랐어요? 5%씩 올랐어요. 1년에. 그리고 n년 몇 년인가 n 이게 뭐 x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수학에서 몇 년이 건강한 편등인가? 1년에 연 5% n년은 얼마나 올랐어요? 수익률이 몇 %? 수익률이 지금 기준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이 됐어. 그럼 200원이 올랐잖아. 200원. 200원은 수익률이 20%잖아. 200원. 200원. 그럼 5 곱하기 4, 5, 4, 20. 예. 4에서 4년. 간단하죠. 자, 30번. 알맞은 것은 자동 이전하는 기준으로 이게 잘 봐야 돼요. 문제를 30분 딱 보자마자 맨 마지막에 펀드 자동 재배분 요거만 보고 1번 바로 가면은 큰일 나요. 큰일. 이 성격 급한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30번 같은 거를 어떻게 함정을 만들려면은 1번 이 오토 리밸런싱 자동 재배분을 보기 1번에 배치를 해놔요. 왜? 함정에 딱 빠지기 정말 쉽거든. 그렇기 때문에 잘 봐봐요. 자동 재배분, 오토 리밸런싱과 유사한 효과라 그랬어요. 유사한 효과. 그 앞에 보면은 자동 이전하는 기능으로 자동 이전이지 자동 이전.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이거 진짜 성격 급하면은 아차하는 순간에 이것 때문에 탈락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요 이런 거. 모의고사 하다가 틀리셨던 분들도 아마 뭐 있을 것 같은데 시험 진짜 시험 저는 뭐 이거 자격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전 되게 느긋하게 해요. 시험은 스피드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토익이죠. 토익은 토익 수능 스피드 게임. 진짜 그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 시험 보잖아요. 그런 것들은 스피드 게임이라서 토익 같은 거 저는 진짜 정말 대학생 때 힘들었던 게 120분 2시간이거든요. 토익이 2시간을 빡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쫓겨서 해요. 시간 부족해요. 토익은 너무 괴로워서 진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정말 진짜 유일하게 정말 다행이었던 건 레드불 맞아요. 레드불 진짜 그때 레드불 핫식스 롯데에서 나온 핫식스 레드불은 대만 음료예요. 에너지 드링크 요게 없었으면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그거 마셔야지만 내가 각성 상태에 빠져서 진짜 좀 집중력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시험 되게 널널해. 여러분 1시간 시험인데 몇 분이지? 1시간 시험 보면은 한 10분 20분이면 막 나가버려요. 젊은 사람들은 막 금메달이라고 표현하는데 제일 먼저 나가면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저 탈락하려고 포기하고 나가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되게 느긋하게 60분 다 썼어요. 60분 60분의 시간이면 60분은 다 썼어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빨리 다 하고 나간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빨리 나간다고 그 시험 그 금메달 따는 올림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고 한 번 다 풀고 다시 한번 다시 처음 들어와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다 보고 근데 답이 한 개 두 개 중에 고민된다 바꾸지 마세요. 처음 게 거의 답이니까 막 보통 이 머피가 없으잖아요. 막 고민을 해. 이거네 하고 했는데 아니다 이거 다 바꾸자 이렇게 하면 틀리잖아요. 원래 게 정답이잖아요.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 누가 안 쫓아오니까 절대 한 번에 합격할 생각을 하세요. 합격을 할 때 시험 볼 때 그거 엄청 멀어요. 하루 종일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루 포기하고 가는 건데 시험을 보러.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오기 싫잖아요. 한 번 합격하는 게 제일 좋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이가 많고 집중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근데 노약자들은 또 마시면 안 돼. 레드불을. 근데 내가 좀 산만하고 집중이 잘 안 된다 하시면 한번 먹어봐요. 커피 마셔도 되고 아니면은 레드불 마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자
31번 알맞은 것은 선납보험료는 특별계정 투입. 알맞는 거는 이거네요. 선납보험료. 선납보험료는 왜 이게 뭐냐면은, 선납보험료 뭐예요? 처음 가입을 할 때 가입했어. 근데 여윳돈이 갑자기 생겼어. 적금이 들어왔어. 근데 적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쓸 것 같아. 그냥 뭐 펑펑 돈이 있으면은 뭐 치킨을 시켜 먹을까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미리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 이거 보험료 한 6개월치 미리 낼래. 그리고 목돈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6달치를 미리 넣으면은, 이 6달치가 한꺼번에 들어간 게 아니라 6달치를 미리 낸 거는 그냥 이 6개월분에 대한 선납, 그러니까 낼 거 네가 미리 냈을 뿐이에요. 한꺼번에 쫙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월 쪼개서 예정된 날짜에 맞춰서 쏙쏙쏙 특별계정을 투입된다. 요게 맞아요. 선납보험료의 개념이.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본 거는 3번인데 2배 이내에서 추가보험료 나이 맞는데 3번이 왜 틀렸을까 저도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거 30번 보면서. 177쪽 같이 와볼게요. 177. (177쪽을) 봐보시면은 두 배. 음. 177쪽의 맨 아래 보시면은 기본보험료의 2배. 그러니까 저도 맨 아래가 아니라 맨 위에 봐볼게요. 맨 위에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셜의 추가 가입 방법. 한도가 가입 한도의 2배. 뭔 말이냐? 내가 월 10만원씩 내. 그러면은 월 20만원, 10만원에 200%, 그러니까 2배인 20만원을 까지 한도로 해서 추가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단 보장성은 1대 이내. 이런 단서 있었는데, 저도 변액연금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저도 2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다? 2배까지가 아닌가 하는데 알고 보니까 보장성은 또 1배 이내라고 이렇게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변액 종신이잖아요. 보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2배가 아니라 1배가 맞아요. 1배. 그렇고 32번 특별계정 투입료 32번 투입을 알맞은 것은, 이거 보시고 청약철의 종료일의 다음날, 청약철에 30일 기간 주고, 그 청약철회가 지금 11월 1일이잖아요. 그럼 30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이 30날이 아니라 다음날. 그러니까 11월달. 그러니까 11월달은 또 뭐야? 11월달은 30날이 끝이죠. 12월이 31일까지 있으니까 11월은 31일이 끝이야. 그러니까 11월 1일 30일 더해. 그럼 31일인데 31일이 없어. 그럼 12월 1일이네. 11월 1일에 그 다음날. 그래서 12월 2일이 되죠. 이게 승낙일 찍으면 안 돼요. 승낙일은 청약철회 기간 이후에 승낙 받았을 때잖아요. 근데 이거는 회사 승낙이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승낙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철회 종료 이후인 그 다음날이 되죠. 그래서 32번 같은 이런 유형화된 문제는 어차피 반복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승낙일도 아니고, 이 특별계정 투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는 청약철회 끝난 다음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청약철회 끝난 다음날 이게 가장 중요하고, 출제 확률 90%예요 90%. 나머지 10%는 뭐 예외적으로 케이스 나올 수 있지만 90% 확률로 어차피 이거만 나오기 때문에 문제 보고 제일 늦은 거 찍어요. 늦은 거 찍고 달력 이거 계산해서 찍어야지 뭐 어떻게. 청약철회의 종료일의 다음날. 그래서 가장 늦은 거 보통. 근데 또 갑자기 12월 3일 나오면 또 이게 복병인데 그럴 확률은 좀 적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까지 뭐 변호사 시험도 아닌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뭐 이거 어렵지는 않게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어. 넘어가고, 그 다음에 38번 예금자 보호제도 틀린 거. (38번) 정답은 허가 취소. 38번이 2번이죠.
자, 이거가 1종이냐 2종이냐 이게 또 이제 중요한데 나머지 애들은 뭐 쉽게 다 법인도 예금자 보호 대상 맞고, 또 아닌 게 뭐예요? 그 반대 경영이정기처럼 법인이 계약자인 보험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죠. 경영이정기 뭐 4번 1번부터 다 맞는 말이고 뭐 어렵지가 않네. 딱 그 2번이 그럼 왜 틀렸을까요? 2번을 좀 봐야 되는 게, 자, 그거 축구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1종 보험 사고가 있고 2종 보험 사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1종 보험 사고는 옐로 카드예요. 옐로 카드. 그러니까 1종에 해당하는 거는 뭐 예금 지급 정지. 갑자기 이 세사가 문제가 생겼어. 경고 주잖아요. 옐로 카드. 옐로 카드 주고 퇴장, 두 번째가 퇴장이에요. 예금 정지를 먼저 하고, 두 번째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 이때는 레드 카드. 옐로 두 번 받고 레드 퇴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한 번, 그러니까 1종 한 번 준다. 옐로 1급 경고, 1급 경보. 바닷가에 놀러 가면은, 바닷가에 정말 무서운 이게 뭐예요? 물론 상어가 우리나라에도 상어가 산다고 하는데 깊은 수심이고 뭐 그렇게 상어한테 뭐 피해를 받았다 그런 일이 없죠. 왜? 그물을 치니까. 바닷가 여름에 놀러 가면은 그물을 치잖아요. 그물망을 여러 승객 안전을 위해서 그물에 걸려서 상어는 못 와요. 대신에 정말 위험한 거 뭐예요? 해파리죠. 해파리는 막 통과하잖아요. 해파리가 진짜 무슨 해파리에 쏘여서 뭐 해파리 독이 있잖아요. 독. 해파리에 쏘여서 병원에 실려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해파리가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파리가 뭐야? 해파리. 해파리 뭐예요? 해산, 파산, 취소. 해파취예요. 해파취. 해파리는 아니고 해파취. 해파취는 2종이다. 왜? 처음에 해파리가 올리는 경보가 발동을 했어. 그리고 해파리가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해파리 나온다고. 그래서 해파리를 조심하자 해서 해산, 파산, 취소는 2종이에요. 2종. 문제 38번. 취소나 해파취. 그러면은 2종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9번. 유동성의 함정. 이 금리 이게 뭐예요? 금리는 뭐랑 연동이 된다고 했나요? 물가잖아요. 물가가 이거는 언제 이런 정책을 하냐? 물가가 폭등을 해. 일단 코로나 끝나고 돈을 막 풀렀어. 바이든 정부가. 그래서 기름값이 막 올랐어요. 물가가 막 올라. 그럼 어떻게 해? 금리를 올리잖아요. 금리를 올려서 시중 자금을 은행으로 쭉 빨아들여. 그럼 물가가 내려가겠지. 자, 그 다음 반대로 이거는 금리를 올리는 거야. 물가가 올랐을 때. 근데 금리를 내리는 건 어떤 경우예요? 금리가 너무 올라. 그럼 문제가 또 어떻게 발생해요? 물가는 안정되는데 반대로 돈이 안 돌잖아요. 월급을 다 막 은행에 넣어 사람들이. 그러면은 자영업자 아니 뭐 치킨을 팔아야 되는데 치킨은 사람들이 사 먹질 않아. 돈을 다 막 은행에 갖다 주니까. 그래서 금리를 일단 내리죠.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은 금리를 내려요. 다시. 이때 쓰는 게 금리 인하예요. 금리를 인하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을 돌리겠다예요. 은행 갖다 주지 말고, 야, 은행 가면 마이너스 금리 맞아볼래? 해갖고 금리를 막 1% 0% 만들어버려. 그럼 이거 막 나 은행 넣어봐야 소용없네. 쓰자 해서 여행도 다니고 치킨도 사 먹고. 금리 인하 정책을 할 경우 통화 정책이나 대출 지출 확대 같은 말이 비슷한 거예요.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막 돈을 막 뿌려 살포를 해. 재정 지출 확대를 해. 그때는 경기가 부양되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부에서 아무리 지출 늘려도 경기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은행도 안 하고 은행 0%인데 그래도 막 안 사 먹어. 치킨을. 여행도 안 가. 왜? 물가도 비싸고 그냥 안 쓸란다. 막 경기 부양이 안 돼. 그거를 유동성 함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을. 유동성이 뭐예요? 유동성 돈을 돌린다. 돌린다. 부동 유동 시중자금 돌린다. 근데 유동성이 함정에 빠졌다 이거예요.
40번 이거는 웬 이상한 문제가 나왔는데, 마라도에서 파랑도라고 불리고 이호도의 광학길 검사를 했으며 문제에 이호도가 나왔어요. 그 정답이 40번에 1번 이호도가 돼요. 이호도. 이게 왜 나왔는지는 이호도 40번을 봤어. 이게 뭘까? 뭐 마라도의 서남쪽. 그럼 마라도는 일단 아니고, 파랑도라 불리 이호도가 40번을 딱 봤을 때 엉뚱한 거 찍지 마요. 엉뚱한 거 전혀 막 가거도 추자도 서량진섬 이런 게 답이 될 수 있으려나? 이호도의 해양. 근데 왜 문제는 왜 이호도가 나왔을까? 이상하네. 여기가 이 40번 문제가 파랑도라고 불린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이호도라는 여기가 빈칸으로 나오고, 사실은 문제 출제할 때 이호도를 빈칸 놔두고 빈칸에 안 맞는 것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003년에 빈칸에 과학기술 전세수 시험지 40번 같은 거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이거를? 40번 같은 건 예측하기도 불가능하고, 틀려도 뭐 교통사고를 어떻게 해. 틀려도 그냥 교통사고를 어떻게 피할 수가 없잖아 이거를.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도. 왜 이렇게 상식 문제가 뭐 떨어지라고 만든 건지 뭐 통과라고 만든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어도 그래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틀리더라도 합격하겠다 이렇게.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뭐 다 세상을 부정적이고 다 나쁘고 안 되고 뭐 죽일 놈이고 때려 죽일 놈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마음대로 바꿔보세요. 생각 바꿔서 40번 같은 데 보고, 아니 이거 뭐 틀리라는 소리냐, 그렇게 이거 내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39번 40번 상식 문제를 잘 못 맞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합격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합격하겠다 이렇게 강한 마음을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오해를 좀 봐서, 오해차. (5-1번) 주식매가 자본의 와설주. 이거 5번 아니죠. 세금을 때린다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반발하죠 당연히. 그래서 세금을 막 아무 때나 막 남발을 하면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주식이 원래 목적이 뭐예요? 내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재테크 아니잖아요. 주식이 본래 목적은 뭐예요? 주식 회사 살리겠다 이거예요. 주식 회사들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돈이 있어야지 뭐 미국에도 반도체 공장 짓고 뭐 유럽에도 반도체 공장 짓고, 돈이 없어 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는 뭐 중국 기업, 일본 기업하고 싸워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지. 그래서 주식 투자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권장하는 거예요. 권장. 물론 개개인들이 거기서 손실을 보거나 그거는 이제 자기 몫이지.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주식의 입장에서는 개개인들이 벌거나 잃거나 그거는 별로 관심사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억눌러서는 안 되지. 그래서 세금은 그렇게 막 남발하지 않아요. 여기서 1번 보시면은 원천지수라는 게 뭔 말이냐, 그냥 주식하면은 증권 거래세만 부과해요. 거래세만 내가 한 주를 사면은 별로 안 떼지. 근데 한 1000주, 만주 사, 그러면 이제 증권거래세 거기 비례해서 늘어나는데, 원천지수 이건 아니에요. 자, 원천지수는 뭐냐, 내가 1000원의 이익을 봤어. 근데 저 사람은 고래야, 돈이 많아서 막 10억을 벌었어. 10억을. 그러면 너 주식으로 10억 벌었네? 세금 내?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거 큰일 나요. 그러면 누가 주식시장 투자를 하겠어? 그렇게 안 하고, 네가 1000원을 벌던 만원을 벌던 10억을 벌던 세금 증권거래세만 내. 그거 그냥 원천지수 안 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1번은 X가 돼요. 증권거래세만 과세를 한다. 2번,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연계자 남편급액이 있는 경우,
여기서는 왜 틀렸냐? 소득 금액과는 무관하게. 아니에요. 자, 종합소득은 뭐예요? 4,500만원 4,500만원을 기준선 38선으로 해서 업다운 하잖아요. 4,500 업이야. 그럼 많이 너 종합소득 많네? 그럼 과세 더 많이 해. 4,500 이하야. 그럼 돈 별로 못 받네. 그럼 세금 좀 깎아, 좀 덜 내게 해줄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가 아니라 소득을 레드라인 38선 놔둬놓고 업다운을 해서 많이 번 놈은 많이 때리고 적게 버는 놈은 별로 안 때리고 이렇게 돼야죠. 왜 무관하게라고 하면 안 되죠. X. 4번 실적 배당형 상품의 공통점이 10배당 상품은 공통점은 실적 가되더라도 실험할 수 있는 점입니다. 실적 배당형이란 말은 뭐예요? 실적 배당형 공격형 투자형이잖아요. 나는 실적을 원해. 그래서 최저보증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최저보증 옵션 여기 보시면은 보험금 최저보증이 있어 설계된다라는 게 아니라 최저보증 옵션을 선택해서 넣었어. 그러면은 최저보증 될 수 있도록 따로 주머니를 떼서 주머니 뒷주머니 다시 따로 차곡차곡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런 걸 그렇게 쌓아놓을 거를 대신을 해서 실적 배당을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최저보증이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최저보증은 포기하더라도 나는 실적을 원해. 그게 바로 실적 배당형 상품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5번 이종통화 앞에 나왔어. 외환시장 이종통화 달러랑 우리나라 돈이야? 아니면 엔화야? 중국 위안화야? 위안화 우리나라 이종통화야? 그럼 제일 따라오는 게 짝꿍이 뭐예요? 필연적으로 환율. 이종통화 나오면 그냥 환율이에요. 환율. 앞에는 이종통화 나왔어. 매개변수 가지고 환율이 매개변수 되면 이제 뒤에가 좀 이제 문제인데 외환 자금 시장은 또 이제 금리 자금 통화가 나와서 자금은 제일 마찬가지로 이종통화의 짝꿍이 환율이면은 자금 시장이다. 그럼 그 금리예요. 금리가 정말 통화 정책의 꽃이잖아요. 통화 정책의 꽃은 금리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금리가 최고. 환율 금리가 제일 중요한 개념. 환율 앞에는 환율 뒤에는 금리. 이렇게 만약에 문장이 바뀌어도 여러분은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앞에 이거 금리 환율로 1번, 2번이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잖아요. 금리 환율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이종통하다 그럼 환율 따라 나오고 자금시장 그럼 금리 이렇게 커플링으로 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다음에 7번 단기금융시장 맞는 것은 매도할 것의 조건 나왔네. 뭐 바로 잘 딱 보고 체크 매도할 것은 조건으로 하는 시장 환매 조건부 채권 시장 정답. 조건이란 말이 거기 나오는 키워드가 요거밖에 없네. 환매 조건부. 다시 매수가 환매잖아. 환매 조건 엄청 쉽죠? 7번. 8번은 자녀재산을 분배한다. 뭐예요? 회사가 망했어. 청산을 하잖아요. 야, 갑자기 회사가 망했어. 대우가 파산했어. 그럼 대우가 갖고 있던 대우 배도 있을 거고, 대우가 갖고 있는 땅, 건물 다 내놔. 그런 다음에 너 파산했지? 너 주주한테 나눠줄 거야. 우선순위는 당연히 우선주가 먼저 배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보통주, 후배주, 혼합주 뭐 등등등 기타 등등 있겠죠. 자녀재산 분배 기준. 다음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